소개받은 SK주식회사 CNC 최혜연입니다. 오늘은 금융산업에서의 디지털 및 IT 혁신의 전략으로서 엔드 오브 서비스에 금융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시대의 경쟁력 확보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원천적 힙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제 IT 인프라의 혁신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에 기반이 되는 IT 인프라 혁신으로부터 가능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왔던 관행대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특히나 금융권은 이제 과거 10년 혹은 그 전부터 차세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IT를 선진화해 오셨고, 최근에는 이제 업무별로 분산을 해서 구축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IT 인프라 구축의 방향인 엔드 오브 서비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롭게 만드는 금융 4세대의 시스템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겠죠. 꼭 퍼블릭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아까 앞서 들으셨던 키로승보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2, 3년 내에 규제가 가이드가 개정이 되고 하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빈번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2, 3년 내로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에 맞는 플랜을 세우시고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픈 API 확대를 고려를 하고 계시죠.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처가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특히나 금융권은 많으시기 때문에 정보기를 통한 혁신으로서도 전략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객 서비스의 편의성이나 내부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챗봇을 비롯해서 지능형 콜센터 같은 인공지능 적용,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과 채널 쪽의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자일한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얻기 위해서 그전에는 꼭 빅뱅만 했었다면 이제는 분산형 구축을 검토하시고 그걸 오히려 선호하시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대부분 택했던 방식인 빅뱅 4세대가 낙후된 시스템을 이제 단기간에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었죠. 그랬던 데 반해서 현재 이미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는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이미 에즈이즈 시스템에 다 반영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개발을 해야 되고 전수를 다 테스트해야 되는 이제 부담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융권의 현업분들도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는 비즈니스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몇 년 내로 되게 순환 보직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큰 차세들을 인지하게 되면 내가 전임자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알고 있어서 어떤 예외사항을 테스트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장악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꽤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 때문에 예전에는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막 요건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에즈이즈에 있는 거 왜 안 돼요?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월화수목금금금 밤을 새서라도 저희가 이제 수행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일종의 무리스럽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그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IT 서비스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금융사들도 이러저러한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빅뱅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업무 단위로 인프라 환경까지 포함해서 A 업무, B 업무, C 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유형이 이제 분산형 B인데 EOS,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티가 끝나고 기술 지원이 끝나는 이제 기간이 짧게는 5년, 어떨 때 이제 10년 내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소프트웨어도 버전업이 돼서 좋은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대응이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옛날 버전인 경우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업무별로 나누어서 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분산형 B 타입의 경우는
만약에 특정 업무는 현행 비즈니스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거를 새로운 언어나 새로운 환경 기반으로 재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취사 선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빅뱅 차세대는 다들 많은 경험들 하셨겠지만 앞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죠. 그리고 현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투비 시스템의 분석 설계까지 꽤 긴 기간을 일단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통째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씩 많은 그 긴 기간과 많은 공수를 좀 들이게 되죠. 근데 이에 비해서 제가 분산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EOS 사업이라고 일단 특정을 하고 보면 업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환경 변화나 그리고 신규 장비에 따른 뭐 성능의 변화, 소프트웨어 버전 차이 등을 체크하는 테스트 과정에 이제 공을 들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분석 설계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한 설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선택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변경을 하니까 전사적으로 업무 프리징을 시켜서 야, 몇 달 동안 차세대 오픈하는 동안 요건 못 받아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태스크로 인해서 현업들이 비즈니스를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하는 부담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효과도 아울러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비교인데요.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꼭 반절 이하로 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셉으로 가다 보니 개발에 대한 리소스가 줄고 전체 비용이 일정 부분은 다운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의 비율은 EOS 이후에 업무에 대한 개발 부분을 일단 뺀 부분이라 설사 앞서 이제 분산형 B타입 A, B, C 중에 A, B만 하더라도 이게 차세대만큼의 100%를 찍지는 않는 거고요. 충분히 비용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K가 보유하고 있는 EOS 방법론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몇 군데 EOS 사업을 연달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고생한 적도 있었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을 쌓아서 그걸 정리해서 만든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자산에 대한 현황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어세스먼트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황이라 하면 아키텍처에 대한 현황도 물론 필요하고요. 인프라, 서버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스토리지나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일단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 언어 기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투비 시스템의 영향도가 어떠할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전환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래서 투비에 대한 아키텍처를 완성하는 단계가 바로 어세스먼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퍼레이션인데요. 앞서 분석하고 투비 시스템에 대해 선정이 된 것들을 이제 발주를 해서 인프라 장비들이 도입이 되면 이제 기본적인 설치를 하겠죠. 사실 우리 기본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인프라 설치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금융권은 특히나 이제 보안 솔루션들의 종류가 또 어마무시 많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것들을 다 설치를 하고요. 사실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플리케이션 전환 테스트입니다. 미드레어에 대한 버전도 많이 상이해지고요. 그리고 오라클이나 그러니까 이런 DBMS의 버전업이 되면서 과거에 먹었던 힌트가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튜닝에 대해서 예전에는 인덱스가 잘 먹혔지만 나중에 문법의 차이로 인해 버전업에 따른 문법의 차이로 인해 풀스캔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서 사전에 파일럿 성격으로 일부의 범위를 선정하여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일괄 전환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검토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의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마이그레이션입니다. DBMS를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옮기는 과정상에 이제 최소한의 기간으로만 이제 업무 프리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빅뱅 차세대를 했을 때의 테스트만큼이나 이제 중요도는 되게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 업무가 잘 돌아갔나요의 테스트보다는 이게 화면에 잘 표현이 되나요? 동일 비즈니스의 값이 똑같나요? 이런 값 검증 위주로 가기 때문에 훨씬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다 했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끝났고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는 최종 이행을 좀 하게 되는데요.
최종 데이터를 이행을 하고 서비스 기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빅뱅 차세대는 안정화를 하는데 사실은 몇 달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엣지 시스템이 있던 것 중에 혹시나 적용이 안 된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면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EOS 사업은 그런 식의 안정화는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이내로 안정화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요한 작업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EOS 프로젝트를 이렇게 좀 세일즈를 하다 보니 이미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셨던, 검토하셨던 고객분들이 주시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EOS 추진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스마트한 마이그레이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키텍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팅, 아까 말씀드린 갑 검증을 그럼 어떻게 할래? 사람이 다 일일이 그것도 앉아서 테스트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략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OS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 3가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단계적으로 오픈을 할 것인가 또는 한 번에 오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결정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시스템실 이전, 센터 이전을 할 때도 같은 고민이지만 IP 어드레스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과업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이제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환 대상을 식별을 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플리케이션 소스가 없어졌을 때예요. 왜냐면 차세대는 지 한 10년 이상 되시다 보니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소소한 수정만, 손이 거의 안 가고 수정이 많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은 나중에 얘를 다시 저 신시스템에 옮겨놓고 컴파일도 다시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컴파일 된 클래스 파일만 남아있고 그 소스로 뭔가 고치고 이렇게 버전업에 따른 재컴파일을 해야 될 때 소스가 유실돼서 되게 좀 부담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이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이거를 선제적으로 식별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전환 검증에 대한 방안 수립인데요.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성. 왜냐면 엣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요. 투비 시스템에서 이 데이터를 부어놓고 그 환경에 대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인데, 그냥 온리 투비만 테스트하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대회 기관과의 연계 이런 게 금융권들은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상대 쪽에 연계하고자 하는 상대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도 강조드리겠지만 이해관계자, 유관 조직 간의 R&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 조직이 없이는 사실 EOS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EOS 사업자와 운영 조직 간의 명확한 R&R이 필요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가. 제가 스마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손으로 일일이 다 사람이 붙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툴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의 리스크 사항들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자는 뜻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EOS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축적해온 경험들을 에셋 형태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고, 프로세스와 태스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일단 제언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는 뭐 최신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하시지만,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옛날 10년 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던 거가 지금 미드웨어 버전이 완전 최상위는 또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뭐 한 단계나 두 단계의 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교체들도 고민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납품했었던 업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곳은 뭐 도산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접기도 해서 그 프레임워크의 그 전환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그런 회사들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체계적인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인프라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OS 미드웨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키텍처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완벽한 테스트입니다. 이게 테스트가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 전에 돌아갔지만 버전 차이로 인해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as-is 중인 테스트 환경과 마이그레이션이 된 to be 환경 이렇게 테스트 환경으로 두 벌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유휴 장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업의 테스팅 참여가 차세대만큼 현업의 TF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동화 툴을 활용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가지 레슨즈 런드가 있는데요. 프레임워크의 로그하고 테스트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맞지 않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자동화 테스트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미리 도출을 해서 사전 점검을 함으로써 일단 좀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계를 개발을 할 때 보험협회가 됐든 아니면 금융결제원이 됐든 다른 그 중앙기관들, 금융당국에 해당하는 중앙기관들도 각각의 시스템 개선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과 스케줄링을 일단 잘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규 시스템을 아무리 잘 구성을 하더라도요,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연계가 이 그레이 영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as-is 상태의 연계에 대한 그 현행화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이 플랜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EOS의 밸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빅뱅을 했을 때보다 안정화 기간이 짧아져서 업무 영향도가 적다라고 하는 밸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보안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엔드 오브 서비스를 대응을 꼭 하게끔 이제 금융보안원이나 어쨌든 그런 감독기관에서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EOS 사업,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적기에 교체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 되고 있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구축 비용에 대한 절감은 아까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의 밸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사 같은 경우는요, 어플리케이션의 영향도를 최소화해서 안정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IBM to IBM, 그러니까 서버도 그대로 갔고요. 대부분들은 그 소프트웨어 변경 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만 갔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있다면 이제 스토리지만 변경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단계별로 오픈을 해서 1차 오픈을 그 약간 완전 코어가 아닌 약간 손에 잡힐 만한 그 테스트 형태로 좀 겸하기 위해서 1단계 오픈을 했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정계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난 주말에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요. 제가 주말에 현장에 쭉 있다 보니 빅뱅 4세대를 하게 되면 항상 명절을 낄 수밖에 없잖아요. 명절, 추석 아니면 설 아니면 무슨 어린이날 연휴, 최소한 3박 4일, 4박 5일 이상의 이제 스케줄링이 나와야 이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EOS 사업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주말 오픈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지난 주말에도 이제 전환을 완료를 했고요. 이쪽은 그 DBMS의 오라클 버전이 올라갈 때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G에서 12C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11G를 한번 거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각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적인 컨설팅이 이제 수반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사의 프로젝트 리더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래지향적인 IT 시스템 교체를 통해서 이제 장애 유발 포인트도 제거를 하고요. 왜냐하면 장비가 오래됐고 핸들링이 가능하지 않으면 장비 폴트가 났을 때 비즈니스 영향도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미 다 새로운 장비를 교체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능이 아무래도 빨라지다 보니 현업의 만족도 또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간 똑같은 EOS지만 다른 유형의 B사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게요. B사는 가장 큰 차이는 U2L을 했습니다. 그 VX 블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글로벌 그 금융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언젠가 클라우드로 갈 거를 감안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번에 이제 옮겨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것들도 물론 있었고 여기는 스토리지가 동일하게 가는 특징이 있었는데 U2L로 가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건 그 코어당 우리가 과금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서버 대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느냐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자동화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신 편이고요. 그리고 이 사전에 EOS의 영향도와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당초 예상 대비, 당초에도 사실 단납기이긴 했는데 4세대에 비해서 그거보다 한 달가량 땡겨서 조기 오픈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U2L과 함께 4배 이상 빨라진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일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U2L이라고 하는 게 장비만 U2L로 바꿔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클라우드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파스나 또는 그 외에 뭐 사스나 내지는 파스도 그냥 퍼블릭 파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프라이빗으로도 파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일단 U2L로 검토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험과 사례를 앞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본 EOS 사업의 성공 키 팩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의 성공 팩터와 좀 유사해 보이시겠지만 나름의 이제 특징을 뽑아보니 우선 소통 중심의 협의체가 꼭 필요합니다. 구축팀과 운영팀은 어떤 차세대를 하더라도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 EOS는 에지에 대한 현황과 연계를 해서 그대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고요. 파트별로 매칭을 해서 1대1로 데일리 미팅을 하거나 어쨌든 그 원바디라고 하는 소통 중심의 협의체가 필요하고 이 양쪽의 조직이 이렇게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사,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을 발주하시는 금융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지 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몇 차례 여러 사례를 걸쳐서 125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SI 사업자들은 이 EOS 사업에 대해서 단지 순수한 장비 교체 사업이 아니라 차세대에 준하는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있느냐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테스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사업자 역량이라 함이 SI 전문 역량이 있어야 이거의 장비 위에 얹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에 대한 업그레이드, 솔루션에 대한 업그레이드, 거기에 대한 트러블 슈팅 이런 게 다 가능한 그런 역량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EOS 사업을 제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차세대 사업 또한 금융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임매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쨌든 EOS 사업을 검토를 해보신다면 인프라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솔루션은 어떤지, 비즈니스는 어떤지, 전환에 대한 용이성과 복잡도를 복합적으로 이제 보시면 전환 난이도는 낮은데 상대적으로 전환 가치가 높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수행을 하셔야겠죠. 근데 어느 한쪽 난이도도 높고 전환 가치도 높네? 아니면 난이도도 낮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네? 결국은 이제 주파나를 계산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사분면에 나누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검토해야 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 아니면 이 영역은 굳이 EOS를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밀어놓으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이런 이제 진단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앞서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된 것 같아서 좀 서둘러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그리고 금융권의 혁신을 위한 그 환경으로서 IT 인프라의 변화는 꼭 필요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빅뱅 차세대라고 하는 옵션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비용에 대한 부분, 업무 프리징에 대한 부분, 애자일하고 민첩하게 고객 비즈니스를 반영하면서 비즈니스 혁신, IT 혁신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만나서